캘리포니아주 가스값이 11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전국 평균 가스값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오늘부터 무인 민원 발급기가 설치됐습니다. 전 세계 재외 공관 중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민원인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메이저리그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LA 다저스와 10년간 7억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한인 상권은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에 제동을 건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세 번째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 의회 지도자들도 만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수도 암스테르담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동맹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가스값이 하락하면서 캘리포니아주는 11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전국 평균 가스값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가스값 전망은 어떤지 하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솔린 가격 하락세. 캘리포니아주도 11주 연속 가격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평균 가격은 4달러 70센트가 넘습니다. 한 달 전보다 37센트나 내렸지만 전국 평균 3달러 15센트에 비교하면 아직 1달러 60센트나 더 비싼 가격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가스값을 내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죠. 저는 동부에서 살다 왔는데 동부는 산불 때면은 하고 쌀 때는 이불 때까지도 떨어졌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제일 싸도 4.5불이니까 부담이 되죠.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주 가솔린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이유는 복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먼저 타주에 비해 비싼 땅값 등 높은 생활비는 물론 세금도 다른 주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에 더해 매년 줄어드는 주내 자체 원유 공급도 높은 가스값이 형성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Gas prices in California are typically more expensive than other states. Number one, because California does typically have a higher cost of living than other states. Number two is that we don't have a lot of ready access to supplies that are outside of California. We do still pump our own oil, but it's less and less every year. 더구나 캘리포니아주의 까다로운 환경 규제도 높은 가스 가격에 한몫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특별한 정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We use a special blend of gasoline to reduce pollution, and that blend isn't readily made by other refineries where we could get it very easily. 전문가들은 일단 가스값 하락세가 내년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활동이 많아지는 봄부터는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네, LA 총영사관에 오늘부터 무인 민원 발급기가 설치됐습니다. 전 세계 재외 공관 중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각종 민원 서류를 즉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을 댄 후 필요한 서류 종류를 선택하면 서류가 바로 출력됩니다. 전 세계 재외 공간 중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오늘부터 최초로 도입된 무인 민원 발급기입니다. 안 기다려도 되고 여기 올 때마다 기다렸는데
안 기다려도 돼서 편해. 예. 한국에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이 등록되어 있는 민원인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재적등본 같은 총 20종의 기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영사관은 연간 총 3만 건에 달하는 서류 발급 업무 중 약 10% 정도가 무인 민원 발급기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처리하는 업무 건수로 보면 한 9만 건 정도 됩니다. 9만 건 중에 이제 기본 증명서랑 가족관계 증명서 이 두 서류들이 발급되는 게 3만 건 이상 되거든요. 총 연간 민원 건수의 한 10% 정도를 담당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무인 발급기는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민국이나 DMV 제출을 위한 서류는 직원 대면이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 행정기관에서는 총영사관 도장이 있는 서류만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영사관은 이와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분들 시간도 절약이 되고 저희도 직원이 개입을 안 하니까 저희도 시간이 절약이 되고 해서 대기 시간도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업무 개선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LA 총영사관은 무인 민원 발급기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만큼 서류 영문본 같은 재외 민원인에 맞춘 서비스도 추가될 수 있도록 앞으로 민원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미셸 박스틸 45지구 가주 연방 하원 의원이 동료 의원 11명과 함께 탈북민 보호를 촉구하는 초당적 상하원 합동 서한을 유엔에 전달했습니다. 함께한 동료들은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 팀 케인 연방 상원의원, 게리 코널리 연방 하원의원 등입니다. 스틸 의원은 중국 공산당에 구금돼 있는 여성과 어린이 등 약 2,000명의 탈북민 보호와 중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준수할 때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수많은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지만 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이후에는 송환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9월 국경을 다시 개방한 후 중국은 체포된 탈북민들을 다시 송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LA 다저스와 10년간 7억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오타니와 다저스의 계약으로 한인 상권은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은 벌써부터 활발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투타 겸업을 하며 빅리그 역사를 새로 써온 오타니 쇼헤이가 LA 에인젤스에서 이웃팀 LA 다저스로 유니폼을 갈아입습니다. 메이저리그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긴 10년간 7억 달러의 다저스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오타니의 경기당 평균 급여는 43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8천 달러를 버는 셈입니다. 오타니 선수가 LA 다저스와 계약했다는 소식에 다저스 팬들은 흥분했습니다. Dodgers friend, I think we get our best, we get a good player in the next season. So that's why I'm happy for that. 오타니 선수가 다저스 유니폼을 입는다는 뉴스에 한인 상권도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그리고 주점 업주들은 다저스 경기가 열리면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통해 매출을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저스가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번에 프로모를 준비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특정 아이템들 아마 디스카운트하는 방식으로 프로모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도 다저스 경기 중계를 계획하며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소들은 한인 커뮤니티 외에도 일본과 중국 커뮤니티를 상대로 다저스 마케팅을 펼치려고 합니다. 일본 여기 SNS나 인플루언서 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 오타니 경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프로모션 마케팅을 좀 가동할 생각이 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LA 다저스와 계약하면서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은 경제 효과를 기대하며 마케팅 전략을 세우느라 분주해 보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밀리 소스 센터. LA 시정부에서 시 각 지역에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한인타운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됐습니다. 일자리 찾기와 세금 보고 그리고 자녀의 대학 진학 등 여러 분야의 서비스를 간편하게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바쁜 생업 탓에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저소득층 가정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높은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도 이제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도움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LA시와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는 오늘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밀리 소스 센터를 개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케이스 매니지먼트 서비스라고 그러죠. 이제 정신건강서부터 학생들 교육, 커뮤니티 이코노믹 이제 디벨롭먼트, 그렇게 하면 경제 개발, 이제 패밀리 소스 말대로 가정이 위한 프로그램 모든 것을 저희가 한 자리에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는 거. Family Source Centers are a lifeline in so many communities around Los Angeles. This one-stop shop model is an example of how government and community can work together to truly meet the needs of families by bringing a network of resources and services all under one roof. 패밀리 소스 센터는 LA시에서 20개 지역에 설치 운영하는 주민지원센터로 한인타운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됐습니다.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찾기와 세금 보고 그리고 자녀의 대학 진학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마다 여러 기관을 찾아가야 가능했던 서비스가 간편하게 한 곳에서 또 한국어와 스페니시 등으로 제공됩니다. 이제 아이들 학업이나 학교에 대한 그런 도움도 있다는 거, 그게 좀 좋았고요. 미국은 항상 텍스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매년 저희는 이제 저소득층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그 무료 세금 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혜택이 참 많이 큰 도움이 됐고. We have a poverty crisis in our city where 2 out of every 10 Angelenos is struggling today to make ends meet. And because of the expansion, we're going to be serving over 50,000 people across our city who are struggling to make ends meet. KYCC 패밀리 소스 센터는 저소득층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가정에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팬데믹 이후 최고 매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2023 연말 소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연말 시즌 쇼핑 매출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처음으로 넘어설 것이 예측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평균 $1,600 이상을 쇼핑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국 소매연맹이 공개한 연말 판매 예상치를 보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달 동안 미국 내 소비자들은 $9,600억 달러를 지출할 전망인데 이는 지난해보다 3에서 4%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말 시즌 온라인 매출은 지난해보다 7에서 9%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에 제동을 건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3번째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의회 지도자들도 만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시 미국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와 전쟁 발발 후 이번이 3번째입니다. 미 국방대 연설에 나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등 미국의 안보 예산 처리 지연이야말로 러시아가 바라는 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절대 우크라이나 침공에 만족하지 않을 거라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It won't be satisfied with just a part of Ukraine or even all of it. Ukraine is just a stepping stone for Russia.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And the United States is proud to stand with you. And make no mistake, America's commitment to supporting Ukraine against Russian aggression is unshakable.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미 의회의 연말 휴회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처리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긴급 추진됐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 6일 미 상원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포함한 137조 원 규모의 안보 관련 예산안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미 상원을 찾아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초당적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에 나섭니다. 또 새로 선출된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별도 면담하고 바이든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안보 관련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이 어려울 걸로 알려진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원에 부정적인 공화당 강경파들을 얼마나 설득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중동 지역 소식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해체되기 직전이라고 이스라엘이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가자 북부 지휘부를 모두 제거했고 수백 명이 투항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 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에 사망자가 18,0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마스의 마지막 주요 거점을 포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가자 북부 여단과 가자 여단의 지휘부 전원을 제거했으며 하마스 대원 수백 명이 투항해 해체 직전의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ואני אומר לכם, הם נמצאים על סף פירוק. כמות הנכנעים שיוצאת מהמקומות האלה מלמדת על מה שקורה. 그러면서 하마스 지휘관과 대원들의 선택지는 죽거나 항복하는 것뿐이라며 다른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마스의 투항 모습이라며 관련 영상을 공개한 이스라엘은 지상군과 해군, 공군 모두 하마스 제거 작전을 이어가고 있다며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죄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가자지구 난민촌 아이들의 고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أنا كان حلمي إني أصير بروفيسورة وكنت في المدرسة وطموحي بس كل إشي تهدم والمدرسة انحطمت وكل إشي تحطم كل إشي الحين أنا صار حلمي الحين في الوقت الحالي إنه أنا أصلاً أقعد فقط.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18,000명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전쟁 초기인 지난 10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공습 때 투하한 백린탄이 미국이 공급했던 무기의 일부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거라면서도 다른 나라에 백린탄을 제공할 때에는 전쟁법을 준수할 거라는 기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장민성입니다. 네, LA시의 패티오 등에서 식당 야외 영업이 3년간의 논의 끝에 영구적으로 허가됐습니다. LA시의회는 지난 8일 LA시 식당의 실외 영업을 허가하는 LA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의 영구 시행안을 14대 0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알프레스코는 실내 영업이 제한됐던 팬데믹 당시 LA시 요식업소가 주차장과 도로변 공간을 이용해 야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입니다. 식당 야외 영업 영구 허가제에 따르면 알프레스코 수혜 식당 업주는 주차 공간 확보 등 일부 바뀐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장애인법 준수를 위해 최소 하나의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야외 영업 공간에 시정부가 발급한 허가증을 부착하고 야외 공간에서 음악을 틀기 위해서는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수도 암스테르담에 도착했습니다.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동맹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합니다. 앞서 공군 1호기가 네덜란드 영공에 진입하자 네덜란드 측 전투기가 양옆을 호위 비행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착 직후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교민들을 격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많은 협정과 MOU가 체결돼 한국과 네덜란드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의 반도체 협력은 반도체 동맹으로 격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그 관계가 격상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건 지난 1961년 수교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빌렘 알렉산더 국왕 주관으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과 전쟁 기념비 헌화 등으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ASML 본사를 방문합니다. ASML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윤 대통령은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ASML의 클린룸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암스테르담에서 SBS 김기태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RM과 B가 어제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지민과 정국까지 입대해 멤버 모두가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논산훈련소 앞에 팬들이 모였습니다. RM과 B의 입대를 응원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인 아미들입니다. BTS 군대 상승세요. 파이팅! RM, B가 탄 승합차에 이어 BTS 나머지 멤버들을 태운 차들이 입영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RM과 B는 위버스에 지난 10년간 방탄소년단으로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고, 또 많이 건강해져서 돌아오겠다는 메시지를 팬들에게 남겼습니다. 뭔가 한번 흩어져봐야 다시 뭉칠 때 그 소중함을 안다고. 저희 웃으면서 잘 갔다 올게요. 감사합니다. 미국 빌보드 핫백 차트와 빌보드 200 차트 정상을 동시에 정복한 세계 최초의 그룹. 글로벌 차트를 휩쓸고 UN 총회 연설 2차례, 타임지 표지를 3차례나 장식했습니다. 이들의 업적을 고려해 병역 특례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터져나왔지만 BTS 멤버들은 당연한 의무라며 병역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모든 멤버가 전격 입대를 선언했고, 맏형 진을 시작으로 내일 지민과 막내 정국까지 모두 1년 만에 입대하면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멤버 모두가 병역 의무를 마치는 2025년 9월 이후 BTS는 다시 원팀으로 돌아옵니다. 단체로 만났을 때 얼마나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즐거운 마음으로 1년 반을 보내고 오겠습니다. 7명의 영원한 우정을 상징하는 멤버들의 문신처럼 전 세계 팬들도 다시 무대에 서는 날까지 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세계 198개 나라가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UN 회의에서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하자는 문구가 합의문 초안에서 빠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가 반대한 데 따른 결과로 이번 회의로 기후변화 합의가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합의문 작성이 막판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가 작성해 11일 공유한 합의문 초안에는 석탄과 석유, 가스 등 모든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에 대한 문구가 끝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의문에 화석연료 퇴출을 의미하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선진국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섬나라 등 100여 개국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도 두바이 총회장을 방문해 이번 회의가 성공하기 위한 핵심은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cientists are crystal clear about what is needed. And on the top of that list is phasing out fossil fuel. This text contains elements that we simply cannot accept.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은 단계적 퇴출 문구를 합의문에 넣는데 반대해왔는데 해당 국가들이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에 압력을 넣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전 세계 30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기후행동 네트워크는 공유된 합의문 초안에 대해 기후변화 관련 합의가 뒷걸음질 쳤다고 비판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팬데믹 기간 미국 이민자 가구의 자산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연방 인구조사국의 소득 등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이민자 가구의 중간 자산액은 2019년 12월부터 2년 동안 42%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국 태생 가구의 중간 자산액은 29%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미 전국 전체 가구의 자산은 2019년 12월 12만 8,200달러에서 2021년 16만 6,900달러로 30% 증가했습니다. 전체 이민자 가구에서 히스패닉을 제외한 아시아계와 다른 이민자 가구의 중간 자산은 2021년 12월 현재 23만 4천 달러로 미국 태생 가구의 중간 자산 규모를 크게 뛰어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민자 가구와 미국 태생 가구 불평등의 이유로 리서치 센터 보고서는 미국 이민 기간에 따른 차이와 교육 수준 등을 꼽았습니다. 낮은 지지율에 고심하던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에 불거진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당의 최대 파벌 아베파 소속 장관과 차관 15명 모두를 교체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매일 2차례 진행되는 마스노 관방장관의 기자회견. 퇴진할 거냐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岸田首相は松野長官を近く更迭する方向だと報じられています。ご自身の進退についてどう考えるか伺います。与えられた職責を果た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사퇴를 거부했지만 비자금 조성 의혹의 중심 인사라 경질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내각의 2인자인 관방장관을 비롯해 아베파 장차관 15명 모두를 교체할 거란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20%대 초반까지 내려앉은 상황이라 정권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国政の遅滞を生じさせないために適切なタイミングで適切に対応を 야당은 내일 기시다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모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검찰이 비자금 수사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라 아베파 축출 인사는 수사 시작 전에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수사 인력을 50명 수준으로 늘려 소환 조사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베파는 자민당 의원 379명 중 99명이 소속된 최대 파벌이지만 지난해 7월 아베 전 총리 피살 이후 구심점을 잃었습니다. 경질 인사와 비자금 수사는 아베파의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20년간 총리 4명을 배출하는 등 사실상 일본 정치권을 좌지우지했던 아베파 해체로 이어지면서 자민당의 권력 구조가 요동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홍콩에서는 어제 구의회 선거가 치러졌는데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당국이 대대적인 투표 독려 활동에 나섰지만 중국과 가까운 후보들만 출마하면서 홍콩 시민들이 외면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선거제 개편 뒤 처음 치러진 홍콩 구의회 선거. 투표장은 비교적 한산했고 중노년층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27% 역대 최저입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 물결 속에 역대 최고인 71% 투표율을 기록했던 4년 전 선거 열기와는 딴판입니다. 당시 범민주 진영 압승에 놀란 중국 당국은 이후 홍콩 선거제를 대폭 손질했습니다. 애국자만 출마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모든 후보자는 친중 성향 지역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의무화됐습니다. 민주 인사 출마가 사실상 원천 봉쇄된 겁니다. 已經不是過往嘅區議會，佢係做破壞、抗拒特區政府嘅管治權，以及鼓吹港獨。 친중 인사만 출마하다 보니 당선자보단 투표율에 더 관심이 쏠렸습니다. We are doing campaign election every day, and we are trying our best to get every vote. So it's a real election. 홍콩 정부는 이례적으로 선거 전날 밤 투표 참여 독려 행사를 열었고 투표 당일인 어제는 노인 회관마다 보조금을 주고 투표소까지 교통편을 제공했습니다. 전산 고장을 이유로 투표 마감 시간을 90분 더 늘렸지만 투표율을 끌어올리진 못했습니다. 氣氛又同以前唔同啦，香港就係咁樣噶啦，即係你冇得翻你以前咁咯。 친중 일색 후보들만 출마한 선거에 홍콩 시민들은 역대 최저 투표 참여란 행동으로 민심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수도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곳곳에 밤사이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차들이 미끄러져 한 명이 숨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이 통제되고 학교 수업도 중단됐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에서 권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허난성 정저우 시내입니다. 大概有15公分左右。然后大家来看，哇，这么深。 출근길 도로는 눈이 쌓여 얼어붙었습니다. 오토바이 바퀴는 헛돌기만 합니다. 산시성의 한 고속도로, 눈 쌓인 도로 위에 차량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哎呀，这个车破的厉害啊！幸好还有悬人可能。 밤사이 내린 눈에 차량들이 미끄러지면서 4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산시성과 산둥성, 베이징 등 중국 북동부 지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교통사고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엔 10cm 넘는 눈이 쏟아지면서 폭설경보 중 가장 높은 적색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열차 100여 편의 운행이 중단됐고 고속도로가 폐쇄하는 등 교통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此次大范围降雪对交通出行的影响还是比较大的，所以这两天有计划要出行的旅客一定要注意到。 폭설로 교통뿐 아니라 일상의 혼란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허난성 정저우시는 초중등학교와 유치원 수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산둥성 진안시는 모든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남쪽에 따뜻하고 습한 수증기가 북상해 북쪽의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당분간 중국 북동부에 큰 눈이 내리겠다며 폭설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에어프레미아가 내년 2월과 3월 탑승할 수 있는 항공권 운임의 5%를 즉석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하주은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첫 인천 뉴욕 노선 운항을 시작한 에어프레미아가 6개월간 185회 운항을 기록하며 탑승객 수 5만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노선 탑승률은 무려 90.2%를 기록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 측은 뉴욕 취항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념해 오늘부터 15일까지 내년 2월과 3월 탑승할 수 있는 항공권 운임의 5%를 즉석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전 참전용사기념비위원회 차기 회장에 박윤숙 장학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박윤숙 차기 회장은 내년 초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박 차기 회장은 회장 임기 동안 참전 후손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명수 현 회장은 상임 고문으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벨뷰 교육부가 벨뷰 뉴포트 하이츠 초등학교에 2024-25학년도부터 한국어 과목을 공식 개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벨뷰 교육군의 학생뿐 아니라 타 지역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며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벨뷰 교육군은 오는 목요일 오후 5시 30분 뉴포트 하이츠 초등학교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수산인협회가 오는 토요일 퀸즈 아스토리아 월드 매너에서 2023년 수산인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는 16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한인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순서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메릴랜드 한미장애인협회와 버지니아 장애인협회가 내년 6월 메릴랜드에서 개최되는 제2회 전 미주 장애인 체전에 $25,000를 기부했습니다. 남정길 전 미주 장애인 체전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어느 다른 후원금보다 값지고 소중하다며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내년 미주 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한인사회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댓글 문화를 선도하는 SBS 시청자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